성불구자가 된다고? 고자가 된다 그런 말인가? 고자란 이로 알려진 심야 합성물은 DC 하필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DC에는 베스트 게시물이 올라가는 곳인 힛갤러리라는 곳이 있죠. 이 힛갤에 심형물로 진출한 육중주라는 합성물,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이 오늘 소개될 고두익입니다. 의사양반 나를 지켜주시오. 이보세요. 무슨 관계를 하세요? 뭐요? 1세대 DC 네임들을 소개하는 시간이냐고요? 겨우 그 정도라면 시벌경부터 나왔겠죠? 2003년에 인터넷을 휩쓴 이른바 퇴물이어야 할 사람이 빠른 트렌드 캐치와 기괴한 영상미, 감각적인 음악 센스로 지금은 한국의 잭스터버, 빌리 아일리시로 재조명을 받고 있다면 어떨까요? 인터넷 합성 열풍의 선두주자이자 인디 예술가인 그에 대해 리뷰해봅시다. 2003년 언저리부터 그는 이미 DC 인사이드의 유명인이었습니다. 최팔보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던 그는 병신에게 먹이 금지라는 말에 시초격인 찌질이들에게 리포를 던지지 마시오라는 자를 만들기도 했었죠. 최팔보로 활동한 것은 2005년까지의 짧은 이야기. 그 이후 그는 고두익이라는 이름으로 하필겔로 건너갑니다. 고두익이 하필겔을 정착할 당시 그곳은 상당히 침체되어 있었지만 음원 합성의 강자였던 고두익은 하필겔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고 당시에 와게레스스였던 빌리나 홍석천 같은 요소를 합성물에 적극 이용했습니다. 한국에서 빌리나 단다콩 같은 그림질 마초게이들을 처음 사용한 소위 말하는 붕탕물의 조상님이죠. 이 붕탕물이 인터넷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어마어마한데 붕탕물의 유행으로 루리에위라는 사이트가 급성장을 탔고 인터넷에서 게이의 이미지를 여성스러운 남자에서 SMR에 가까운 근육질의 남자로 바꾸어 놓았으며 이 영향으로 엉덩국의 성정체성을 깨달은 아이도 나오게 되었어요. 그는 TC에서의 활동과 별개로 삼시앱의 부매니저이기도 했습니다. 삼시앱은 일종의 자작 만화 사이트인데 자기 만화를 그려올리던 보노가 6천년을 만든 사이트였죠. 지금은 밤섬 해적단의 드러머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권용만 씨입니다. 이 보노가 분탕질로 인한 스트레스와 수험 준비로 인해 삼시앱을 내려놓고 이 삼시앱에 있던 당시 자작 만화가들을 모아 새로 만든 사이트가 그 이름도 유명했던 엑세프입니다. 엑세프는 인터넷의 아마추어 만화가들이 모이는 비공개 회원가입제 사이트였는데 이 사이트에서 나온 유명인들이 한둘이 아니죠. 카툰 성인 갤러리의 전설 섹스왕의 소울스, 가지폭풍이라는 짤로 더 유명한 미스터 판당고, 본격 군대 만화 짬으로 데뷔까지 한 주호민 등이 속해 있었어요. 이말년은 이 사이트에 가입하려고 했으나 고두익이 3번이나 회원가입을 거절해서 닥터고디 씨발놈이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엑세프는 인터넷 음지 문화의 상징이자 아직까지도 운영되고 있는 기묘한 사이트예요. 그는 여전히 유튜브에서 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심형물이나 붕탕물의 권위자답게 이쪽 합성 영상들을 많이 올리는 편이고 가끔은 떴다 양원경을 패러디한 떴다 두바킨처럼 일종의 밈 영상들을 만들기도 하죠. 그는 40줄이 갖고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트렌드 캐치 능력이 남들보다 훨씬 빠릅니다. 얼마나 빠르냐면 최근에 유행하기 시작한 삼각함수송, 다양한 유튜버들이 현재 진행용으로 패러디하는 이 트렌드를 고두익은 이미 5년 전에 캐치해서 영상을 만들어 두었을 정도죠. 유쾌하고 신나는 인터넷 역사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괴상하고 뒤틀린 영상들을 다룰 테니 조심하세요. 고두익은 엑스프에서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만들던 시절부터 공포에 가까운 영상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과거의 인터넷 망령분들이 하면 모를 리가 없는 콘크리트 방주부터 시작해서 현재 나오고 있는 중촌 산악회 등 난해하고 기이한 영상들을 제작했어요. 고두익 작품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밈을 기괴하게 쓰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도 당시 유행했던 산악회콘이나 참피 등이 쓰였죠. 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익숙해지는 소재입니다. 밈 영상들을 틀어놓으면 왠지 편안해지지 않으시나요? 밈은 기억하기 쉽고 중독성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술은 그 안 된다를 건드리는 것이 아닐까요? 고두익은 필수 요소에서 느껴지는 편안함을 의도적으로 파괴해버려요. 아무 의미 없이 흥얼거리던 명륜지사갈비 노래를 이런 식으로 비틀어버린다고요. 도축에 대한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볼 때 우리는 육식이란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안타까운 일인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누가 무한리필 고깃집의 로고송을 흥얼거리면서 인간이 돼지를 도축하고 기계가 인간을 도축하는 영상을 보냐고요. 이건 뭐랄까 내가 알던 것이 아닌 느낌이에요. 낯설다. 고두익의 작품들을 보면 가장 처음 느낄 감정들입니다. 고두익은 편안한 감정이라는 것을 거부합니다. 어렸을 때 그림 읽기 같은 낙서는 보기 편안해하는 피사체인데 크리스마스에 아이에게 칼을 선물로 주며 자신을 찔러달라고 하는 엄마, 그것을 아이의 시선, 그림 일기로 풀어내는 것을 보면 절대 편안하지 않죠. 위화감,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기분이야말로 고두익의 장점입니다. 고두익의 영향으로 미지의 세계의 이자의 작가나 타광 작가의 불쾌한 연출들이 생겨날 수 있었겠죠. 그건 고두익 따라 있어요. 닥터 고딕이요? 네네. 의도적으로 편안하고 익숙한 분위기를 조성한 뒤 그것을 산산조각낸 작품들도 여러 개 있습니다. 인사연의 시리즈는 처음에 비교적 제정신인 일본인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시작해서 점점 내용이 비틀리더니 여자친구가 디본이 되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지금까지의 배경과 나레이션을 의도적으로 비틀어서 만들어 놓았던 편안한 구성들을 본인이 파괴해버려요. 낯설게 하기가 예술의 가장 근원적인 표현문이라면 고두익은 불쾌함이 들 정도로 시청자들을 낯선 공간에 가두는 셈이죠. 고두익의 매력은 바로 이 낯설음의 미학에서 나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팔왕단의 파란둥이란 노래입니다. 네, 팔왕단이랑 고두익은 동일 인물이에요. 항상 시대착오적인 음악을 시대착오적인 매체에 담아서 소개하는 미트볼 레코드의 대표 가수죠. 요즘 연예인들이 부캐니 뭐니 하면서 볼 때 고두익은 진즉에 노래를 만드는 본인의 자아를 분리해뒀습니다. 팔왕단의 뜻은 팔보치와 황금 단무지들이에요. 이름의 뜻은 그냥 그런갑다 하는 게 편합니다. DC에서 활동하던 시절 닉네임도 최팔보였으니 팔보치를 그냥 좋아하나 보죠. 제가 노래에는 조예가 없어서 정확히 분석이 힘들지만 팔왕단의 작품 대부분은 신스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차갑고 도회적인 멜로디 진행이
등이 인상적인 가수죠. 먼저 가사로 논하지 않을 수 없군요. 가장 히트한 곡인 파란 등의 가사를 읽어보면 차가운 외부와 따뜻한 내부의 심상의 대비가 눈에 띕니다. 버스 안은 따뜻한데 밖은 아직 영하 11. 용산역에 도착하여 바람이 열고를 타고 발밑뼈 사이를 지나 발끝까지 도착하지. 기본적으로 외부 세기를 차갑고 오싹한 곳으로 표현해요. 그리고 버스 안처럼 따뜻한 곳에 있는 자신은 언젠간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로 내몰리게 되고 바깥으로 내몰리는 자신을 불안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존재로 표현하는 것이 인상적이죠. 하지만 마냥 외부는 두려운 공간이 아닙니다. 감각적이고 도시적인 시어들을 사용해서 동경할 만한 세련된 공간이기도 하죠. 파랑다는 음악에서 바깥은 서늘하고 음산한 공간이면서도 모던하면서 동경하게 되는 곳입니다. 가고 싶으면서 가기 싫은 곳이죠. 나는 어느새 그런 바깥으로 내몰리게 되고 그런 서서히 내몰려가는 나의 불안함을 중점적으로 보는 음악이에요. 파랑단의 노래를 듣다 보면 김광균의 와사등이 생각이 납니다. 와사등에서도 비슷한 감성을 노래하고 있거든요. 늘어진 고층, 창백한 묘석같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양, 근대화 시기의 차가운 문명 속에 현대인의 고독을 노래했다고 알려진 이 시는 늘어진 고층, 찬란한 야경같이 매력적인 모던한 사회와 창백한 묘석, 무성한 잡초 같은 소외되는 현대의 개인을 양가적으로 묘사해서 모더니즘 사회의 전경을 모순적으로 풀어냈죠. 파랑단의 소개가 시대착오적인 음악이란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그의 앨범 제목인 산업 3집과 같이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적인 시대에 다시 한번 모더니즘의 불안감을 노래하는 시대착오 말이죠. 너무 모던한 사회 이야기만 했군요. 이런 상황에 내몰린 개인의 심상이 더 중요한데 말이죠. 파랑단의 미미를 보면 피부는 변색이 찾아와 더 이상 하얗게 보이지 않는데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는 것을 자신만 모르고 있는 데와 같이 진열장에 전시된 오래된 미미 인형을 사회에서 내몰리고 소외된 개인에 빗대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쉽게 대체되고 쉽게 밀려나는 모더니즘 시대의 개인, 그런 사회 안에서 개인이 느끼는 불안감이 파랑단의 핵심이죠. 내몰리는 것은 스며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사회에 내몰리는 것과 사회가 내게 스며드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죠. 파랑단의 첫 겨울의 가사들을 읽어보면 차가운 바깥이 안전하던 내 공간으로 침투하는 상황을 담담하게 묘사해요. 작품에서의 화자는 그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신념적으로 그저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가적인 외부에 대한 감각과 불안한 스스로의 이미지를 가장 극대화해주는 것이 파랑단의 뮤직비디오입니다. 그냥 노래 부르는 라이브 영상 아니냐고요? 잘 보면 노래를 안 해요. 다 립싱크입니다. 어차피 라이브가 아니라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넣은 이유가 따로 있겠죠? 파랑단의 뮤직비디오를 보면 고해적인 공간에서 홀로 남겨진 본인이 나옵니다. 차들이 오가는 도로나 사건의 나열에 불과한 신문등 등 모던함의 상징을 배경으로 깔고 불안한 자신의 이미지를 대비시키죠. 파랑등의 베스트 댓글인 피폐한데 그래도 흥을 갖고 살아가려는 의지가 돋보이나 가늘고 여리며 살짝 위태함, 그것이 매력이라는 댓글처럼 고두익 본인의 피폐하고 위태로운 모습이 매력적입니다. 고두익은 낯선 심상과 불안한 개인을 표현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화감이라는 영역에서 발휘하느냐 음악이라는 영역에서 발휘하느냐의 차이죠. 따뜻하고 편안한 곳은 작고 나약하게, 차갑고 두려운 곳은 크고 세련되게, 그 사이에 남겨지고 내몰리고 썩어 비틀어지고 있는 개인들을 우울하면서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고두익, 마치 쓰러질 듯한 자신을 스스로 붙들고 다독이는 듯한 표현들을 보며 저는 가끔 고두익에게서 심적 위안을 얻곤 합니다. 오늘은 마이너 중에 극한의 마이너 고두익에 대해서 리뷰해봤습니다. 별로 재미는 없었을 거예요. 제가 다룬 주제들 중에 가장 난해하고 가장 마이너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까지도 좋아하신다면 여러분은 진짜로 힙스터네요. 그럼 다음 주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